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 강사 이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 2차 함수로 대단원이 옮겨져 왔죠. 여러분들 그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함수 공부한 친구들 이제 3학년 되어서 최고의 그 함수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등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함수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벌써부터 겁이 납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한다면 어려울 것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또 기억을 오로지 외우는 것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뜻에서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 내용을 더해 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가장 자신 있는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뜻부터 가보도록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함수!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딱 정의 내려놓고 그것부터 설명할 수도 있으나 선생님은 늘 생각하는 바는 우리 제자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 나와 있는 진도를 이만큼 빼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우리 제자들 중에 함수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데 2차 함수를 공부하라니 라고 걱정하는 제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제자들이 알고 있겠죠. 함수가 뭔지 알아요. 함수가 뭔데?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는 제자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거. x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규칙성을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상자를 얘기했던 것 기억할 거예요. 이 안에서 곱하기 3이 들어가면 x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들어가는 수에 3을 곱해서 나오는 수가 결정이 된답니다. x가 들어가서 나오는 수가 y로 결정이 된다면 y는 x에다가 3을 곱한 것으로 정해집니다. 이게 바로 함수인 거죠. 그래서 오로지 x에 대해서 x는 모두 다 그 정해지는 관계가 만족이 돼야 될 것이고 하나에 가서 오직 하나에 가서만 정해져야 한다가 바로 함수죠. 그 정해지는 규칙성이 x에 대한 y의 x에 대한 몇 차식이면 1차식이면 1차 함수가 되는 것이고 오늘 배우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의 a가 0이 아닌 이런 관계로 정해지면 1차 함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y는 x에 대한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 결정되면 2차 함수가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2차 함수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결정이 되되 단 이때 a는 뭐가 아니면서 0이 될 수는 없고 a, b, c가 상수가 되는 이러한 식의 형태를 2차 함수식이라고 한다. y는 x에 대한 그 규칙성이 2차식으로 정리된 것을 몇 차 함수라고 한다? 2차 함수라고 한다. 예요. 함수가 x와 y 사이에 정해지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x가 y에 가서 정해진다고. 근데 그 정해지는 규칙성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해지게 되면 몇 차 함수? 2차 함수라고요. 됐나요? 자, 끝이야 이제.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돼. 이거 뭐냐고요? 2차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봤죠? 2차 방정식, 2차식은 0의 형태가 돼야 된다. 2차 방정식. 그래서 2차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얘가 0이 되면 2차 항이 모두 사라져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나머지 BC는 0이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A, B, C가 상수인 상태에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2차 함수라고 한다. 끝! 2차 함수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2차 함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정리해놔야 되는 건 함수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를 적을 때 y는 fx라고 적는 그 내용은 이미 중등 1학년 과정에서 함수를 처음 배울 때 얘기했던 것이고 그럼 2차 함수에서도 2차 함수 y는 fx,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함수 값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배웠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a가 0이 아닐 때 다음을 구별하자. 자, 요거 잠깐 참고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걸 굳이 쓴 이유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비슷비슷한 걸 자주 보기 때문에 그래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a가 0이 안 될 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x에 대한 2차식. 얘는 뭐라고 하죠? 2차식은 0의 형태로 만드니까 2차 방정식. 그렇지. 2차 방정식. 그럼 얘는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했으니까 얘는 뭐? 옳지. 2차 함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았고 또 해를 찾기 위한 또 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미지수의 값이 얼마가 나왔는데 그 값이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걸 제외시켰었던 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사이의 관계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것들 또한 2차 함수에서 함수편에서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간 배워왔었던 거 정돈한다라는 차원에서 잠깐 참고로 설명해 놓은 거니까 2차식 정리해 놓는 거 보아두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2차 함수 뜻에 따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은 다시 정리해 볼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나오는 거야. 2차 함수이기 위해서는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뭐가 돼서는 안 돼? 0이 돼서는 안 돼요. a, b, c는 상수라고 하는 조건에서 미지수는 x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절대로 2차 함수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얘는 2차 함수다 그랬죠. 얘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죠? x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네. 그럼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되겠죠. 선생님 1차 항 없는데요? 상관없지. 2차 항만 살아있으면 되지요. 그래서 2번 되겠죠. 선생님 이거요. 너희들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었죠. 그 1차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거 1차식이냐 아니니? 뭐? 이거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x에 대한 1차식 아니에요.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건 1차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항식이 아니에요. 다항식은 수와 문자가 곱해진 한 개의 항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항이죠. 수로만 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거는 다항식 자체가 아니고 분수식입니다.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거. 그래서 분모에 2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2차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주의해서 접근하십시오. 다음에 나오는 거, 2차 맞는데요? 정리해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이죠? 식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놓고 놨더니 2차 항이 없죠? 그래서 너도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 이유에 의해서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가 되죠? 얘 2차 항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되는 거 골라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요 조건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습니다. 됐나요? 2차 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몇 차 식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2차 식이 만들어져야 된답니다. 자, 확인 문제 이렇게 풀어봤다면 우리 예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을 2차 함수에 관한 x, y의 관계식으로 나타내고 2차 함수인지 아닌지 말하여라 그랬어요. 연속한 두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수를 x라고 했을 때 두 수의 곱, 연속한 두 자연수입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어. 3학년 정도 됐으면 얘는 바르게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연속하라 그러면 하나를 x라고 놓는다면 또 다른 하나는 크면서 연속한 거 x 플러스 1. 물론 우리 제자들 중에는 명석해서 이거보다 작으면서 연속하는 거 x-1로 나눠도 되지 않나요? 되지요. 그러면 y는 근데 작은 수를 x라고 놨잖니? 그러니까 작은 수를 x로 놔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것은 요렇게. 그러면 두 자연수의 곱을 y라고 했으니까 곱을 y라고 했고 이 식을 풀어냈더니 y는 x제곱 플러스 x. 자, 2차 항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죠. 그럼 넌 2차 함수 아니다? 2차 함수이다. 간단하네. 다음, 둘레의 길이가 20cm이고 세로의 길이가 xcm인 직사각형의 넓이 y. 둘레의 길이를 주니까 갑자기 두려워졌나요? 둘레의 길이를 줬다고 하더라도 문제 조건에 따라서 넓이 y제곱 센티미터를 표현하기 위한 y를 표현하기 위한 가로의 길이를 추적해 나가야 되겠지. 알고 있는 건 세로의 길이 x예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일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로의 길이를 뭐 예를 들어서 네모라고 하면 중등 3학년답지 못하나요? 좋아요. K라고 해볼게요. K. K 플러스 X에다가 2배 해주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되죠. 3학년씩이나 됐는데 직사각형 둘레 길이 구하는 거 초등학교 4학년들도 알고 있는 거를 좋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렸어. 그러면 오늘 다시 기억해. 가로 2번 더하고 세로 2번 더해서 둘레 길이 찾는 게 직사각형의 둘레지요? 그러면 그 둘레가 20이 나온다고 했지요? 양변. 그래서 가로 한 번 더하고 가로와 세로를 한 번씩 더해서 2로 곱해주게 되면 그게 둘레 길이가 되겠지? 어차피 2번씩 더할 거니까. 그러니까 K 양변 2로 나눠주게 되면 K 플러스 X가 10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가로의 길이라고 설정했었던 K 값이 10-X가 된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넓이 Y는 가로의 길이 10-X에다가 세로의 길이 X를 곱해주면 돼요. 분배시켜서 보기 좋게 식으로 설정하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어졌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다? 2차 함수이다. 끝. 됐니? 예제 1번까지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2차 함수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2차 함수가 쉬워집니다. 그죠? 내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고 그 정체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서 싸워야죠. 알고 나서. 됐나요? 자, 이제 다음 내용은요.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하고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서 y는 x제곱의 그래프. 요거하고 그 다음에 y는 ax제곱의 그래프도 같이 살펴볼 건데 사실 그래프를 나타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할게요. 우리가 선생님이 1차 함수 그래프를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2차 함수 그래프 얘기할 때에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간 알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에게 열대과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은 뭐 열대과일 같은 경우는 수입도 잘 되고 해서 많이들 맛을 봤을 테지만 맛본 친구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겠죠. 람부탄이라고 하는 열대과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열대과일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잘 먹어왔었던 제주도 감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귤. 자,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서늘하게 지금이 겨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뭐 겨울일 수도 있고 이제 수강하는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른 계절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시작을 했고 날씨 좀 싸늘해요. 자, 베란다에 가서 차갑게 되어 있는 새콤달콤한 귤을 가져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방에 거실로 들어와서 귤을 싹 까서 한 입 입에다 싹 넣고 싹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으악! 벌써 입안에 막 그냥 침이 고이면서 막 줄줄 흐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은 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람부탄, 뭐 언제 먹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먹었다고 칩시다. 그 맛이 어떤가요? 먹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 람부탄과 지금까지 하도 많이 먹어봤고 또 그것의 맛도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느낌이라고 아는 것과 지금 두 개 다 모두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느낌이 확실히 어때? 얘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 즉 귤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정체가 확 오죠. 열대과일은. 뭐 그런 게 있나 본데 먹어본 아이들은 알겠지만 먹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이게 뭔지 그냥 과일인가 보다. 달겠지? 조금 새콤하기도 할까? 냄새는 어떨까? 그 과일 냄새는 어떨까? 라는 식의 궁금증만 생겼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체를 몰라요.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다라고 읽기는 하는데 자, 이 차이예요. 뭐냐면 2차 함수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표를 나타내 본다면 x, y 사이에서 정해지는 그 관계가 x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했다면
그때 나오는 y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0이고 1이고 4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은 것들끼리 그 값이 서로 같아지면서 부호는 서로 플러스로 일치하는 그런 상황의 대응 관계, 즉 정해지는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규칙성을.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보는 것보다 또 지금 나와 있는 그 식을 머릿속에서 연상하면서 이런 식의 표로 연상해 버리는 것보다 뭐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만들었던 것처럼 자, 여기에 있는 것을 가로의 수직선 x축과 세로의 수직선 y를 이렇게 만들면서 0,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납니다. 1,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요. 2,4라고 하는 점을 지나죠. 마찬가지로 0,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점을 지납니다. 점을 지나는 거 봤더니 이런 식으로 점이 나오는다. 한눈에 보기에도 어떤 규칙적인 변화들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수 전체로 옮겨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 전체로 옮겨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답니다. 수 전체로 옮기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포물선 형태가 싹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싹. 됐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의 그래프 여기가 다 뭐냐면 점들입니다. 점들. 0,0과 2,4를 포함한 이런 점들이 쫙 모여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내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나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살펴보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알고 있고 이런 규칙성을 갖는 관계라고 한다면 훨씬 더 그 규칙성에 대해서 정해지는 규칙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그림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쵸? 일일이 다 숫자를 넣어보지 않아도. 되나요? 이건 더 나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때 옳지. 뭐를 살펴볼 수 있을까? 최대값이라든지 최소값이라든지 어떤 특정 값을 찾아 나가야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그 그래프에 대한 형태가 유도가 되는 순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 한번 그려봤습니다. 너가 1이고요. 너가 2예요. 그래서 얘는 4라고 이렇게 요 정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2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살펴봤다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할 거는 우리가 그래프 하나를 보고 이야기하게 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y는 x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이야기하게 될 몇 가지의 용어를 정리해 놓고 갈게요.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양쪽이 서로 대칭되는 관계예요.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걸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양쪽으로 대칭됩니다. 누굴 통해서? y축이라고 하는 축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직선의 식으로 뭐라고 그랬지? x는 0이라고 했어요. x는 0. x는 0.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y축은 x는 0이라고요. y값이 무엇을 갖든지 간에 x가 0이 되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게 y축 x는 0이랍니다. 얘를 기준으로 포개어진다. 즉 이것이 기준이 되는 뭐가 된다? 대칭축이 된다. 뭐라고? 대칭축이 된다. 또 대칭축. 그러한 대칭축과 축의 방정식 얼마? 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축의 방정식 x는 0을 의미하는 y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한 축의 방정식인 대칭축과 무엇의 포물선 y는 x제곱 그래프의 교점이 바로 꼭지점이에요. 그런데 사실 얘는 직관적으로 충분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생겨먹은 꼬라지가 꼭지 같은 곳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 꼭지점. 그래서 여기 얼마? 0,0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원래 정의상으로 얘기하면 대칭축과 축의 방정식과 포물선 사이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꼭지점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는 어디로 볼록한 형태를 살펴보니까 아래로 볼록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래로 볼록. 요거는 잠시 뒤에 y는 ax제곱을 살펴보면서 금방 또 다시 볼 거고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내용이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은 값에서 여기 봐요. 아래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하다 그랬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증가할 때 y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점점점 그에 대응하는 y값은 점점 감소하는 거 알 수 있겠죠? y의 값은 줄어듭니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반면에 x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어떻게 된다? 그에 대응하는 y값은 점점점 증가하더라 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증가하더라. 요쯤 되면 이제 우리 제자들이 외우려고 그래. 외우지 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라는 것만 고민하세요. 2차 함수에 대한 뜻을 안 다음에 다양하게 앞으로 만나게 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나가지? 라는 고민을 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 감소하고 x값이 증가하면 y값 같이 증가하는 건 x가 0보다 작을 때 클 때 뭐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당연히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작을 때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는 거,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는 거. 그건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 외울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원점을 제하고 모두 x축보다 위에 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그려질까라고 했을 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예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x제곱이 1이 될 테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얘가 뭐라고? 요것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하고 무슨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관계가 되겠더라라는 것까지 y는 x제곱의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x축에 대해 대칭이다. 그 자체로는 y축에 대해 대칭이다. 꼭지점, 볼록한 형태,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보세요.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확인 2번 문제로 살펴볼 수 있는 건 꼭지점이 몇 컴마 몇, 점 몇 컴마 몇을 꼭지점을 하고 꼭지점이란 무엇이고 포물선, 즉 2차 함수 그래프와 그 2차 함수의 대칭을 이루게 되는 추계방 정식인 대칭축 간의 교점, 그게 바로 누구였어? 원점 0,0이었죠? 꼭지점을 하고 뭐를 축으로 하는? 옳지, y축을 축으로 하는 또는 x는 0을 축으로 하는 그러한 포물선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y는 x제곱은 어떻게 생겼다고?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 자, 여기 확인 문제 2번이었죠. 위로 볼록한 것도 있나요? 조금 전 잠깐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x제곱으로 나와 있었던 그때 y값들에 모두 마이너스를 붙였더니 1이었던 거 마이너스 1로 이 마이너스 4였던 거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쭉 내려버리겠죠? 그래서 뭐에 대해 대칭이 돼버리는? x축에 대해 대칭이 돼버리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어디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한 포물선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자, 예제 볼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어떻게 된다?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 배우면서 그래프를 최소한 안 그려보고 나는 2차 함수를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최대한 많이 그려볼수록 이해도가 그만큼 높아질 거예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한 y축에 대해 대칭인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에는 원점 0을 기준해서 자, 이쪽에 있는 x가 0보다 작았을 때의 그때 범위들을 살펴보면 x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x값이 변한다는 얘기고 그 변화하면서 대응하는 y값들을 살펴봤더니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고 있죠. 작아지고 있어요. 0이 되는 순간까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y값은 감소합니다. 반면에 x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는 x값이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어떻게 돼? 동시에 증가. 그에 대응하는 y값들을 조사해봤더니 증가하면서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둔다면 이 범위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같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런 증감에 관련해서 앞으로 2차 함수의 다양한 형태들을 살펴볼 텐데 그래프의 형태도 살펴보고 그랬을 때 증가 감소를 물어본다고 하면 물론 대칭 추계에 관련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정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에 따라서 또 정반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건 그래도 그래프를 그려보거라 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바르게 그려보자. 그러면 쓸데없이 외워야 할 것,
또 외워서 헷갈릴 만한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프 그리는 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요,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우리가 선생님 2차함수에 대해서 배운 거는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를 배웠는데 왜 a는 ax제곱만 이야기하나요?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차 함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중등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꺼내서 여러분들이 개념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였고,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y는 x제곱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그 다음에 또 다른 y는 2분의 1 x제곱과 그 다음에 y는 얼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우리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교과 과정,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런 말씀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모는 종이를 준비해서 얘네들을 그래프를 직접 자기 손으로 그려보게 할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 절대로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면서 선생님 수업을 내 수업을 듣는다거나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면서 학원 수업이나 과외 수업에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한다면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선생님을 명심해. 학교 수업이 첫 번째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은 학교 수업입니다. 모는 종이에다 선생님이 점을 찍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거기에 모는 종이에다 점을 찍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럴만 하니까, 가장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y는 x제곱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렸죠. 1,1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2,4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싹 그렸다 칩시다. 여기 y는 x제곱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x축에 대해서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다라는 거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렸어요. 처음에는 x값이 몇 가지로 정해지면 y의 값도 몇 가지로 정해지면서 그래프가 점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 건 y는 x제곱이 됐거나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됐거나, 지금 뭐를 옳지 모든 수, 실수 전체를 기준에 두고 그에 대응하는 y값들을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려냈어. 그런데 이제 y는 2분의 1 x제곱을 보게 되면 x 대신에 1 들어가게 되면 얼마 나온다고? 1 들어가면 1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x의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2가 들어가면 4가 나오는데 2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널찍하게 퍼진 형태의 이런 포물선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래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은 얘하고 x축에 대해서 평행일 테니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축에 대해서 평행이란 x축에 대해 대칭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교재에 정리한 내용대로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된다? 원점인 0,0이 됩니다. 쉽죠?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에 축에 대해 대칭인 대칭축은,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축의 방정식은 옳지, y축에 해당하는 x는 0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가 0보다 크면, 자, 세 번째 내용서부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때 여기에 나는 2차의 개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고요? 항상 양수로만 y값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면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의 개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를 결정하겠구나. 뭐가? 2차 항의 개수가.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위로 볼록하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어감상 뭐가 크면 위고 뭐가 작으면 아래다라고 하는 그
그 낱말들 간에. 그렇잖아요. 뭐 양과 음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양이다 그러면 불이고 불이다 그러면 또 뭐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양과 뭐 어떤 어감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A가 0보다 크면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A가 0보다 작으면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입니다. 자, 그 볼록한 형태를 이 창의 개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네 번째인데 A의 절대값이에요. 뭐라고요? A의 절대값. 즉 절대값 A가 결정나는 요소가 뭐냐면 여기 봐요. 지금 나와 있는 요 X제곱 A에 해당하는 건 1이죠. 여기는 X제곱 A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1이죠. 그 절대값이 얼마예요? 얘가 됐거나 노란색 얘가 됐거나 모두 1입니다. 그 폭이 누구보다 플러스 2분의 1 X제곱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폭보다 어떻게 돼? 훨씬 더 좁아지죠. 그럴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똑같은 수를 놓고 보았을 때 변화하는 정도가 절대값이 클수록 많이 변하겠지. 절대값이 클수록 적게 변하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폭 자체가 많이 변하면 폭이 좁아지고 적게 변하면 폭이 넓어지더라. 즉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어떻게 된다? 좁아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y는 ax제곱의 a가 결정하는 것은 그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의 볼록한 형태와 그 절대값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떤 것보다 폭이 더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선생님 절대값이 서로 같았다면요. 얘는 위와 아래로 나와 있는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한 이런 상황일 뿐이지 폭 자체가 갖는 것은 어떻다? 서로 같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여기 있는 폭을 조사하고 여기 있는 폭을 조사하는데 폭이 다른데요. 이렇게 억지 부리지 말고 얘를 x축을 위로 접었을 때 서로 폭이 어지자니 결국 이 두 개 벌어진 것만큼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이 대칭성이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 접근하게 될 때 상당히 많이 활용될 수 있거든요. 어쨌건 여기에 나와 있는 2차 항의 개수에 해당하는 A가 갖는 것은 폭을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래프의 폭까지 또 X축에 대칭하는 것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나요? Y는 2분의 1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해서 폭까지 정리했네요. 사실 여기까지 됐다면 거의 중요한 내용의 절반만큼 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수업부터 공부해야 될 거는 이제 그 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이렇게 폭이 결정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X축을 따라 또는 Y축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다음 문제 통해서 확인 문제 통해서 살펴볼게요. 확인 문제 다음 보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조금 전에 선생님이랑 뭐 봤죠? y는 2분의 x제곱 봤어요. 자, 기회가 될 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이고 x축이에요. 1.5고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입니다. 1의 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야. 2 집어넣으면 4인데 2가 되겠죠? 여기야. 3 집어넣으면 3, 3은 9니까 그렇다 치고 4 집어넣으면 4, 4, 16인데 8이 되겠죠? 그래서 쭉 이만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싹 그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칭을 이루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Y축이 대칭축이 될 테니까. 그래서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바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것을 식으로 정리한다면 X는 0이라고 하는 식이겠죠. 그래서 Y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X는 0에 대한 직선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가 맞냐 틀리냐? 옳지, 맞는 얘기 되겠네요.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 대칭이다. Y는 2X제곱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하겠네. 그런데 상당히 뾰족하게 그려지죠. 벌써 1을 넣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상당히 뾰족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폭 자체가 달라요. 그죠? 폭이 달라진다는 건 대칭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하고 대칭, X축에 대해 대칭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겨야 돼? Y는 플러스 2분의 1 X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랑 대칭 관계 아니더라. 제 3,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 4분면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2차 함수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가 1, 4분면이라고 한다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몇 4분면을 지난다? 3,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납니다. 디귿 오름복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x가 0보다 크면 선생님 이거 맞는 얘기예요. 외웠어요. 어디서 외웠니? y는 x제곱에서요. y는 x제곱에서 x값이 0보다 큰 경우에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다. 막 외웠대.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외우지 말라 그랬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얘는 맞아.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왜 이걸 외우느라고 쓸데없는데 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합니까?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실 그 시간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 얘가 y는 2분의 x제곱이야. x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할 x는 여기 있는 수들이에요. 근데 그 수들이 뭐 할 때? 증가할 때. x값이 증가한다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들이 변화한다는 얘기고 그 변화하는 수들이 각각 대응할 y값들을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돼? 여기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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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죠. 즉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뭐가 된다? 감소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반면에 x가 0보다 작은 쪽을 한번 볼까요? 0보다 작을 때에는 이 범위에 있는 얘기죠. 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들이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점점 이 간격이 좁아지는데요. 얘들아 음수야.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지.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런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다시 한번 또 강조할게요. 뭘 그려서 이해하라고? 그래프. 그래프 그려서 이해하는 것이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봐요. 2차 함수 y는 예제 3번 문제입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찾아주면 되고요. 2차 함수 y는 4ax제곱, y는 3x제곱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자, a값의 범위 벌써부터 이제 막 헷갈리죠? 잘 봐요. a가 어디냐면 여기 4a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 y는 4ax제곱, y는 3x제곱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그림과 같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지금 보니까 4a도 아래로 볼록, 3도 아래로 볼록. 그러면 4a의 범위를 살펴보면 얘는 0보다 커야 되겠죠. 0이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0이 돼버리면 a가 사라지면서 2차 함수가 아니 그냥 0이 될 테니까. y는 0. 그죠? a가 0이 아니야. 그럼 a는 뭐보다 크다? 양변 사로 놓으면 일단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4a가 뭐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돼요. 절대값이 작을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클수록 좁아져. 뭐라고요?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은 넓어져요. 그런데 양수지.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죠. 그러니까 4a가 뭐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돼요. 음수인 경우에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겠죠. 절대값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작아야 돼? 4분의 3보다는 작아야지만 y는 3x제곱의 그래프다. 폭이 넓어진 상태에서 폭이 더 넓어진 상태. 폭이 더 넓어진 상태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이 조건 만족시키고 이 조건 동시에 만족시키는 a는 0보다는 크고 4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만약에 음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 짓궂나요? 자,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찾아야 될 게 이렇게 만들어진 얘가 y는 4ax제곱이라고 해보죠. 4ax제곱. 위로 볼록하지? 맞아요? 뭐라고요? 위로 볼록하다고. 위로 볼록하니까 4a가 어떻다는 얘기야? 일단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a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절대값이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3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 얘기야. 그래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더 커야 얘가 폭이 어떻게 돼? 이런 관계를, 즉 여기 사이에 들어오는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다. a값이. 그럼 a값의 범위를 찾아라 그랬을 때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어떤 수야?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4a라고 하는 절대값을 따라서 헷갈려 할 게 아니라 일단 a가 0보다 작은 음수이니까 그 크기를 따지자면 4a가 마이너스 3보다는 어때야 돼?
절대값이 작으니까 음수에서는 큰 수가 되겠구나.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구나. 결국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찾으라고 한다면 a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클 때 다음과 같이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겠구나. 됐나요? 음수의 절대값에 관련된 얘기고요. 다음에 나는 문제 정답은 요거 찾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a가 0과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답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y는 ax제곱의 그래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꼭지점, 추계 방정식 내용까지 또 그래프의 폭까지 정리하였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내용 정리 훑어보도록 하고요. 개념 중에 잘 헷갈리거나 모르는 내용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바를 밝혀서 질문 게시판에 남겨서 꼭 모르는 부분, 헷갈렸던 부분들은 극복하고 알아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도 건강하게 만나죠. 수고 많았습니다.